50대 중반의 김 선생은 어느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벨트 구멍이 2칸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셔츠는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김 선생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김 선생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만이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체중 관리 안 하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김 선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니. 자신은 그저 나이 들어서 살이 좀 찐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년 되면 배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배 나온 게 복 있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김 선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좀 숨이 차고 허리가 가끔 아프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말입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혈당도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관절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김 선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곧 찾아올 겁니다.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김 선생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곧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먹던 야식을 끊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악물고 버텼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의 공포가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벨트 구멍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못 입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치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처럼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은 여전히 비만을 가볍게 여깁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도 그랬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기름진 안주를 먹었습니다.
살은 점점 쪘습니다. 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즐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요. 하지만 박 씨는 귀찮아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나이 들면 다 이래. 아내가 계속 권유했지만 박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박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파열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비만과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진작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년 비만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젊을 때의 비만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살이 쪄도 몸이 회복력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근육량이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졌습니다. 근육량이 줄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한번 찐 살은 빠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년의 비만은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배 속 깊이 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은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모두 내장 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에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나지만 후유증이 남습니다.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중년 비만의 무서움입니다. 50대 후반의 최 씨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 씨의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최 씨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만 체중이 많이 나갔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배 좀 빼라고 했지만 친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비만이 원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친구와 비슷한 체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언제든 자신도 친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그 덕분에 최 씨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년 비만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킵니다. 관절 질환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체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통증이 시작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고통스럽습니다.